두 번째 뜨거운 뉴스는 바로 정경심 씨의 PC를 들고 갔던 그 자산 관리인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유죄. 혐의는 증거인멸. 자, 이렇게 되면 누구 딱 떠오르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저거는 증거인멸이 아니라 오히려 증거 보존이다 라고 했던 말이 이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유시민은 궤변이 되는 거예요. 궤변. 자산관리인 김모 씨가 조국 일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의 지시로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PC를 숨겼다. 검찰은 이게 증거인멸이 아니면 뭐냐 라고 그를 기소했고, 재판부예요. 그냥 재판부도 아니고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김모 씨가 은닉한 컴퓨터 본체 및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 사건 관련 주요 증거들이 발견됐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대법원은, 대한민국 대법원은, 김명수의 그 대법원은 증거인멸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조인들은 김모 씨가 혼자 알아서 정 교수 PC 자료를 은닉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검찰과 정 교수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명백한 증거인멸이라는 거죠, 이거. 그렇죠. 이게 1심, 2심 다 거기에다가 이제 대법원에서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권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도 저거 증거인멸 아니다 라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주장해왔던 분들이 많아요. 네. 그야말로 궤변이었던 거죠. 저 증거인멸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보기도 전에 그 이야기는 궤변이었던 거고, 그 형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니, 사람이 뭐 물건을 숨길 수도 있죠. 뭐 숨기는 게 그게 뭐 큰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숨겨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범죄의 증거. 이 범죄의 증거를 숨기면 안 되는데, 그런데 숨겼다고 해도, 그 범죄의 증거를 숨겼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범죄자. 그래서 형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증거인멸죄다. 그 말은 자기의 증거는 그 범죄 증거는 인멸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인지상정이 내가 나쁜 일을 했으면 그걸 숨기고자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증거인멸죄는 그 스스로가 범죄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면 범죄 행위. 그러면 그 범죄 행위가 결국은 밝혀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컨대 이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같은 것들이 본죄가 될 텐데, 그 본죄를 처벌할 때 판사가 너는 증거까지도 인멸했으니까 조금 더 세게 형을 받아라, 이렇게 양형에서 양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증거인멸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김모 씨가, 자산관리인 김모 씨가 혼자서 행동을 했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첫 번째로 이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가 어디서 나온 거냐? 자택과 연구실이거든요. 그럼 아무리 자산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 마음대로 들어가면 그거 주거 침입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드디스크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관련 증거들, 업무방해죄 등과 관련된 증거들이 발견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저걸 숨겼겠지 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자기 본인의 재판에 제가 봤을 때 1심에서 굉장히 큰 이러한 사실들이 영향을 미쳤고, 지금 이제 항소심 진행되고 뭐 대법원까지도 갈 것 같은데, 그때도 이번 판결이 큰 의미가, 작지 않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정경심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었어요. 동양대에서 정경심 PC를 들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조 전 장관 자택에서 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준 거, 집에서 하드디스크 교체해 준 것도 이번에 증거인멸이라고 나온 거예요? 네네. 그러면 중요한 질문 들어갑니다. 집에서 이 자산관리인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전 장관은 그 집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식사도 같이 했다고 검찰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거다 라고 문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는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찰이 기소 유예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문제 삼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은 하는데, 그렇군요. 그 부분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바로 이 장면을 증거 보존이다라고 강변한 바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 정말 황당합니다. 그럼 검찰이 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고 가서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혹시 검찰이 엉뚱한 걸 하면 증명할 수가 있죠.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내가 정경심 교수의 처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김영주 의원님, 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이 발언은 전혀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발언으로 대법원에 의해서 규명 난 셈이 됐는데 네. 아니, 한나라의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저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증거를 지키고 싶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대학의 총무처 직원 혹은 경찰의 입회하에 들어갔을 겁니다. 낮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서 다툴 때도 어떤 모습으로 몇 시에 들어갔는가 예. 마치 도둑질 하듯이 막 몰래 들어갈 증거를 만약 보존한다는 뜻은 뭡니까? 내가 떳떳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떳떳하다면 저 연구실에 있는 PC가 내 개인기가 아니라면 대학의 총무과장하고 같이 들어가서 경찰 입회하에 이것을 특정한 근거에다가 예치한다. 예. 이게 증거 보존의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것은 누가 보더라도 법정에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도둑질 하듯이 누가 보더라도 밤 야심한 시간에 몰래 뭐 저 사진도 보면 본인을 잘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의지가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요. 그렇죠. 저 밤인지 뭐 예, 아침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정말 보존할 뜻이 있다면 더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 입회하에 학교 당국과 함께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내가 보존하고 싶다. 그렇게 허가를 받아야죠. 학교 당국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조국 전 장관의 그 학식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운 거는 왜 위정교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하게 합니까? 정말 네가 문제가 된다면 네가 직접 훔치지 다른 놈을 들 때 끌어들이지 말라. 이게 법률적 조언이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저는 아쉽죠 사실. 왜 자산 관리는 거기까지 될 거 아니야? 네, 그거는 뭐 범죄 행위잖아요. 법적인 상식이다. 예. 정혁진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면 가족 간에 솔직하게 문제가 있다면 절대 타인을 끌어들이지 말라. 증거인멸은 본인이 하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바로 그 질문이 김병민 전 비대위원에게 제가 드릴 질문인데 네. 정혁진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법적으로 기소 여부와는 조금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법적인 것을 떠나서 조 전 장관은 법학대 교수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자택에서 자산관리인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동양대 부인의 PC를 자산관리인이 대신 증거 인멸해 주는 거를 만약에 조 전 장관이 알았다면 법대 교수이자 공직자로서 어떻게 저걸 묵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일각의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본인 가족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저는 저 젊은 청년, 자산 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일을 도와줬던 사람인데 자산 관리인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 내용들을 저렇게 하도록 만든 정경심 교수는 참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이를 지켜봤던 조국 교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 자산관리인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자택 그리고 동양대 교수 연구실에 와서 증거를 인멸하도록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저 자산관리인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지만을 바탕으로 할 일은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워낙이나 기술이 좋아서 저 유시민 이사장 말대로 증거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외장하드 한 10만 원 주면 아주 넉넉한 외장하드 사거든요. 예. 한 2개 사서 꽂아갖고서는 전체 다 복사해 놓으면 아주 든든하게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컴퓨터를 들고 나가고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 또 범법자가 나타나게 된 상황이고 아직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판을 보지 못하게 된 상황인데 저도 이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그때 우리가 같이 뉴스 얘기하면서 분명히 조국 전 장관이랑 만났다 그랬는데 그럼 조국 전 장관은 그때 무슨 역할을 했으며 여기 대해서는 왜 기소가 되거나 재판받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날 윤석열 전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수사하던 수사팀들이 추미애 장관 취임하고 나서 줄줄이 와해, 자천되고 나서 제대로 공소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건과 함께
추가적인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어떻게 되고 혹여 검찰이 이 내용들을 동등하고 공정하게 똑바로 제대로 기소하지 않은 부분들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요. 예. 그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부부지간이니까 그러니까 처벌받지가 않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더 이상 신경을 안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한 자산관리인 김 씨만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아서 실형받았지 않았습니까? 집행유예가 집행유예로 구속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 전 장관이 굉장히 SNS를 활발하게 하잖아요. 본인과 관련된 이 뉴스, 대법원 판단의 판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올렸는지 제가 두 번 말씀하시는 동안 조 전 장관의 트위터를 들어가 봤는데 3분 전에 조 전 장관이 글을 하나 게시합니다. 어떤 글이냐면 오세훈 방역시험대 11시간 전에는 윤석열 후쿠시마 발언 과거에 문제 안 삼아 본인의 관련된 판단에 대해서 지금 아무 메시지 내지 않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 혹시 한동훈 검사장이 이와 관련돼서 뭐 입장 냈습니까? 이재명 기자.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을 냈죠. 어제 입장을 내서 유시민 이제 이사장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저건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다 이런 말들을 했었죠. 근데 그렇게 황당한 선동을 해온 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는 이제 입장을 냈죠. 결국은 참 그때의 말들이 얼마나 궤변이었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시민 이사장의 말이 맞다면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이 증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아주 모범을 보인 거죠. 모든 범죄자들이 이제 당연히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서 다 증거를 다 없애는 것을 증거 보존이라고 항변하겠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훼손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있던 대검 반부패부가 노무현 재단의 계좌, 자신의 계좌를 들여다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해서 지금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확증 편향에 빠져서 상대를 악마화했다 이렇게 이제 반성문을 썼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도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라는 게 얼마나 법치를 유린하는 발언입니까? 그런 만큼 본인이 이 발언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성찰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증거인멸 유죄 판단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의 입장이 나오면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